기하반 친구들 2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다행히 기하가 2번밖에 없네요. 122쪽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과제 제출한 부분인데 답을 함께 풀어보면서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삼각기둥에 대하여 다음 보기 중 평면이 결정되지 않는 것을 있는 대로 고르래요. 우리가 평면의 결정 조건이 몇 개? 4개가 있다고 했었죠. 일단 기억, 세 점인데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면 한 평면을 결정한다고 했죠. 보다시피 이것은 한 평면을 결정할 테니 기억은 맞고, 그 다음 니은, 직선 AB와 점 E는 한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이기 때문에 역시 한 평면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 두 직선 BC, CE는 BC와 CE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직선은 지금 보다시피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기 때문에 디귿 역시 한 평면을 결정합니다. 그럼 마지막 BC와 DE는 우리가 평행하지도 않고 한 점에서 만나지도 않은 관계, 바로 꼬인 위치 관계죠. 꼬인 위치 관계는 직선 두 관계 중에 유일하게 평면을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평면이 결정되지 않는 것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리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설마 기니딜 하진 않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2번은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에서 AG 직선, 선분 AG와 꼬인 위치, 즉 평행도 아니고 만나지도 않는 모서리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고 있죠. 그럼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AG와 평행도 아니고 만나지도 않는 선분 BC가 보이고, 그리고 선분 CD, 선분 DH, 선분 EH, 그리고 선분 EF, 선분 BF, 이렇게 총 몇 개? 6개의 모서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진도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진도는 조금 증명을 해야 하는 아주 불편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의 교과서 110쪽인데요. 교과서가 있긴 한 건가요, 여러분? 일단 함께 확인을 좀 해봅시다. 일단 오늘은 직선과 평면에 대한 관계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기하에서는 수직이라는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직선 둘 사이의 직각도 한 번 더 이렇게 노란색으로 다루었었죠. 마찬가지로 오늘은 직선과 평면이 수직일 조건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공간 내에서 직선 L과 평면 알파 위의 모든 직선, 여기 밑줄을 좀 그을게요. 직선 L과 평면 알파 위의 모든 직선이 수직이 된다면 이때 직선 L은 평면 알파와 수직이라 하고, 기호는 똑같이 O자 기호로 수직으로 직선과 평면의 수직까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평면 위의 모든 직선이에요. 직선 L 하나가 평면에 어떤 직선, 평면 위에 무수히 많은 직선이 있잖아요. 그 직선은 어떤 것도 다 수직이 되는 관계가 되면 그때 직선 L과 평면 알파를 수직 관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직선 L은요, 평면 알파 입장에서 수직인 직선이라고 해서 우리 이미 쓰고 있는 말 수선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만나는 점 O를 수선의 발이라고 합니다. 저번에 누가 수선의 발이 점이라는 걸 처음 알았다고 했었는데 이미 중학교 때부터 쓰고 있었어요.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수직일 때 그때 만나는 점 이 O가 바로 수선의 발이 됩니다. 계속 우리가 쓰던 용어들이랑 일관되게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평면 알파의 어떤 직선을 잡아도 우리 직선 L과 수직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둘 사이의 평면과 직선의 수직 관계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은 조금 뭔가를 보이시오라는 문제가 되게 많은데 한번 침착하게 예제 1번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의 그림이 훌륭하지만 설명을 위해 선생님의 못난이 그림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직선 L이 평면 알파 위에 서로 다른 두 직선 MN의 교점 O를 지나고 직선 L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평면부터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평면 알파를 그리고 이 직선 L이 평면 알파 위에 서로 다른 두 직선 MN의 교점 O를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평면 알파 위에 두 직선 M과 N을 이렇게 무작위로 그리도록 합시다. 그런데 M과 N에 교점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만나는 두 직선을 잡아야 되고 그 교점을 O라고 잡을 수 있겠어요. 그럼 이제 직선 L이 서로 다른 두 직선 MN의 교점 O를 지나고 그리고 MN과 각각 수직이 된다고 했으니까 직선 L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어요.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직선 L을 그리면 이 M과 N과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수직 기호로 M과 수직, N과 수직인 직선 L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이 상황에서 이런 과정, 교점을 지나면서 수직 관계를 만족하면 결론, 우리가 보여야 할 결론은 L과 알파가 수직이야.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수직 관계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방금 밑줄 그은 것에 의하면 직선 L이 알파와 수직이려면 직선 L이 평면 위에 어떤 직선과도 무조건 수직 관계를 가져야지만 우리가 얘랑 얘가 수직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 우리는 수직인 두 직선이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보여야 할 건 뭐예요? 평면 위에 임의의 직선 아무거나 잡아도 걔랑 직선 L이 수직이야 라는 걸 보여야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평면 위에 그냥 임의로 직선 하나를 잡습니다. 이 직선을 교과서랑 유사하게 그냥 C로 잡을게요. 이 소문자 직선 C는 지금 L과 수직이 되어야지만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라는 걸 보이는 좋은 정보를 준다고 했죠.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두 직선이 이렇게 지금 가장 안 좋은 상황, 꼬인이치인 두 직선 상황을 만들었는데 둘의 직선 사이의 각도를 재려면 맞아요. C와 평행이면서 그리고 이렇게 L과 만나는 직선을 그리면 그 둘 사이의 각도가 바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직선 C는 안 그리고 이 직선 C와 평행한 C'라는 직선을 그려볼게요. 임의로 잡은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직선 L과 만나는 각도를 구할 수 있도록 C' 직선을 잡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C' 직선을 임의로 잡았기 때문에 평면 알파 위에서 세 직선 M과 N과 C'가 그림에서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증명을 위해서 하나의 작업을 해줄 건데 세 직선 M, N, C'와 점 O 말고 여기는 점 O 말고 지금 셋이 O에서 만나고 있잖아요. 얘 말고 이외의 점에서 만난 직선 하나를 이렇게 쓱 그어볼 거예요.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직선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증명을 위해서. 그럼 이 직선이랑 교점이 여기 세 개 하나 뾱뾱뾱 그어지는 게 보이죠? 이 각각의 교점을 지금부터 여기는 A 그리고 저 끝에 B C'랑 만나는 걸 C로 두겠습니다. 대문자예요. 여러분 직선은 소문자 그리고 점은 대문자로 표현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 ABC를 둔 후에 어떻게 할 거냐? 직선 L 위에서 두 가지 점을 잡을 건데 어떤 점을 잡을 거냐면 직선 L 위에 P를 딱 잡고 직선 L 위에 P점을 하나 딱 임의로 잡고 직선은 항상 끝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뚫어서 저 멀리 끝까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 길이 OP랑 같은 길이를 갖는 점 P'를 하나 잡겠습니다. P' 이렇게 잡으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선 L 위에
OP와 OP-가 같은 서로 다른 두 점 P와 P-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두 직선 우리의 두 직선 MN은 지금 선분 P-를 생각해 봅시다. P부터 P-까지 이 선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 직선 L은 직선 M과 N과 수직이라고 이미 가정이 되어 있었죠. 수직이면서 길이가 같으니까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표현 여러분 알고 있죠. 그래서 두 직선 MN은 선분 P-의 수직 이등분선이 됩니다. 수직 이등분선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기 AP와 AP-의 길이가 어떻다?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2 때 배웠던 직각 조건, 그리고 변, 그리고 이 길이 조건 때문에 합동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같은 원리로 여기 N 직선 위에 잡은 B와도 B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같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얘기를 써보면 선분 AP와 AP-의 길이가 같고, 그리고 선분 BP와 선분 BP-의 길이가 같습니다. 이것을 그림에다 표현을 해봅시다. AP, AP-, BP, BP-. 자, 그러면 우리의 삼각형 두 개를 조금 확인을 해볼 건데, 삼각형 A, BP, 그리고 삼각형 AP-B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둘이 선생님 그림을 못 그려서 완전 달라 보이지만 우리 이 길이랑 이 길이 하나 같죠? 그리고 요 길이 하나 같죠? 그리고 요 길이 하나 같습니다. 즉, SSS 합동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B가 공통변이니까 삼각형 합동 조건 PAB와 대응하는 점 똑같이 P-AB 두 삼각형은 SSS 합동입니다. 그러면 합동 기호가 짝대기 3개인 건 알고 있죠? 여러분 합동의 장점이 뭐예요? 대응하는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모든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같다는 게 장점이죠. 즉 PAC 요 각도랑 P-A C, 이 각도는 어떻겠어요? 대응하는 각이니까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합동 때문에 PAC의 각과 P-AC의 각이 같습니다. 삼각형 PAC랑 P-AC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각도 PAC랑 각도 P-AC는 지금 이 삼각형 둘의 각도랑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크기를 갖는다라는 조건 하나 얻을 수 있고, 또 이 변 AC가 이 두 삼각형의 공통변이죠. 그래서 두 번째 조건 AC는 공통변. 그리고 또 앞에서 우리가 썼던 조건 중에 하나를 좀 써보면 PA랑 P-A의 길이가 같다고 아까 조건에 있었죠. AP랑 AP-의 길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이 세 가지 때문에 이번에는 삼각형 PAC와 삼각형 P-AC가 합동이 됩니다. 이번엔 각 하나 그리고 두 가지 변이니까 끼인 각이니까 SAS 합동이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합동 조건 때문에 CP랑 CP-의 길이가 같다는 것, 요 길이랑 당연히 대응하는 변이니까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방금 나온 CP와 CP-의 길이가 같다는 조건 때문에 삼각형 CP-P-는 어떤 삼각형이 될까요?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으니까. 맞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삼각형 PC-P-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그리고 점 5는 아까 OP와
OP'의 길이를 같게 잡았기 때문에 선분 PP'의 중점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 기억해야 할 사실, 이등변 삼각형에서 꼭지점에서 그 마주보는 변에 내린 수직 이등분선은 밑변을 이등분한다라는 조건이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이는 이등변 삼각형 CPP'에서 우리가 지금 밑변에 해당하는 PP-의 중점이 오라고 했으니까 이 아이가 바로 수직 이등분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 때문에 PP-와 PP- 밑변과 OC 수직 이등분선이 되기 때문에 수직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긴 여정이 끝났는데 우리가 지금 뭘 보인 거냐? 직선 L과 임의로 잡은 C에 대한 평행선 C-가 수직이라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쵸? 따라서 직선 L과 C-가 수직이므로 평행 이동하기 전인 원래 임의의 직선 C와 직선 L이 수직입니다. 평면 알파 위에 임의로 직선을 잡았는데 직선 L가 수직이 되었기 때문에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수직이구나 라는 것까지 보일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의 증명 내용입니다. 조금 어렵죠. 그래서 빈칸 채우기 할 수 있으니까 합동 조건을 어떻게 썼는지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여러분들 110쪽 교과서로 돌아오시면 앞에 예제 1번과 같이 문제 6번, 7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 6번과 7번이 오늘의 수업 과제인데요. 아마도 조금 생각하면서 풀어야 할 텐데 문제 6번과 7번을 앞에서 한 예제 1번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성립함을 보일 것인지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 과제는 지난차 시처럼 사진 촬영해서 구글 클래스룸에 올리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기하 수업인 만큼 짧고 굵게 끝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 것만 이해하면 되니까 조금 잘 듣고 문제에 적용했으면 해요. 이 내용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화요일에 기하 수업 때 확인할 거고요. 문제 6번, 7번에 대해서 무작위로 설명도 시킬 거니까 완전히 이해를 하고 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기하 수업인데 원격까지 듣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다음 주에 우리 다시 즐겁게 수학실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